2024년 8월 3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주이자 8월의 첫 번째 주.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든 시간이셨을 겁니다.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미쓰리의 매매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기다릴 줄도 알고 팔 줄도 알고 수익금도 빼고 이런 호흡을 맞추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도 좋지만 오직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다방 미쓰리만 맹목적으로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방송도 당연히 접하시고 대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만약에 돈다방 미쓰리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들은 3,000포인트도 가고 지금 순환매 장세고 좋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미쓰리는,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래도, 난 약간 좀, 소심해서, 그러니까 나는 공격적이지 않아서 난 약간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서, 더 가서, 주식시장이 더 올라서 내가 설령 돈을 못 벌지언정, 난 미쓰리가 얘기하는 걸 좀 더 신뢰하고 싶어. 이렇게 결정하셔서 지금 같은 장세에 여러분들이 좀 피해가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되게 뚱딴지 같지만 두어 달 전에 여러분 지금 마치 제가 겪는 느낌은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다. 란 얘기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도, 흥분하시면 안 된다.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미친 장이다. 유동성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띄우려고만, 인위적으로 버티려고만 하는 장이다 보니까 악재가 하나 튀어나오면, 휘청거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면서, 제가 특히 며칠 전 방송, 일요일 방송인선가요? 8월달 주식시장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더듬이 바짝 세우고, 더 집중하겠다라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 8월달 들어오자마자 주식시장이 갑자기,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7월 3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고요. 그리고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8월 1일이 되자마자 갑자기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8월 1일 하락했고요. 8월 2일 금요일도 맥을 못 추고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51, S&P 500이 1.84, 나스닥이 2.43% 하락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8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지만 지난주 한 주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일단 여러분 그 전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전주에 뉴욕 증시는 월요일 날 한번 상승을 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빌빌거렸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차익 실현을 했다. 순환 매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더 올라갈 건데 왜 차익 실현을 해? 더 올라가면 팔지.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먼저 팔 거야. 이런 증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흥분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금요일 뉴욕 증시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그러니까 7월의 마지막 주였던 7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7월의 마지막 주이자 8월의 첫 번째 주에는 7월달 FOMC 회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용 지표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주 중반부터 진행이 되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뭐 혼조세라든가 그러니까 뭐 빅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제 7월 FOMC 회의에서 25bp 깜짝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는 이슈를 던지면서 그 이야기는 7월 31일 얘네가 주식시장을 올려놓을 작정을 했구나라는 거를 살짝 금리 인하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면 금리 인하 기대는 작년 11월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마치 상상 임신처럼 너무 과도한 금리 인하를 기다리다 보니까 점도표는 75bp 인하된 상태였는데 이미 투자자들은 2024년도 6번에서 7번까지의 금리 인하를 상상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그 강력한 금리 인하 기대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고 2024년 연초에 뉴욕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뉴욕 증시는 상승시켜야 될 목표가 있다 보니까 애플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AI를 등장시켜서 엔비디아를 띄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2800포인트 올라가는 거 2900 가는 거 의미 두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2024년 상반기는 기대감으로만 올랐는데 그 기대감이 하반기에는 더 이상 약발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하반기는 미쓰리는 여전히 하방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믿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2800, 900 올라가는데 어쩌죠? 라는 댓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지금 2024년도 상반기 지났습니다. 그냥 한 방에 밀어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8월 2일 금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세 자릿수가 빠졌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올라가는 거에 너무 이렇게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뭐 2,800? 한 방에 그냥 세 자리 이상 밀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주식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9월달 25bp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이제 재미없다.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끌어들여서 9월달에 25bp 금리 인하 택도 없으니까 최소한 50bp 이상 뭔가 조금 더 마치 야동을 보면 볼수록 더 센 거를 원하는 인간의 심리처럼 9월달 50bp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건 경기 침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미쓰리는 또 이제 앞서가야죠. 많은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들 혹은 전문가들을 욕하며 니네가 경기 연착륙이라며 골디락스라며 뭐 업종 순환매라며 2분기 어닝 시즌 기대된다며 라고 했던 애들이 지금 와서 지금 나스닥이 조정 구간에 진입했니 지금 아마 그들도 멘붕일 겁니다. 그들이 멘붕일 때 저는 침착하게 이제 또 미래를 준비를 해야죠.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이런 거 의미 두지 마십시오. 예. 저는 수치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10% 빠지면은 조정 구간이야. 그럼 만약에 다시 반등해서 10% 미만이면 조정 구간을 벗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10% 떨어졌으니까 조정 구간이야. 아이고 겁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전월 대비 11만 4천 명밖에 증가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상당히 부진했고 특히 7월달 실업률은 6월달 4.1이었고요. 7월달 실업률 예상도 4.1이었는데 4.3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분기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관전 포인트를 따로 전해드리지 않으면서 이제는 눈높이를 낮춰놔도 더 이상 낮춰놓기 어려운 상태.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미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나 특히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눈높이를 낮춰놓은 그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을 설령 내놓았어도 그걸 빌미로 내가 먼저 팔아야지, 내가 먼저 탈출해야지 하는 오히려 매물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내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연착륙 한다고 했잖아요. 골디락스라면서요. 뭐 고용지표가 뭐 굉장히 뜨거운 차였는데 딱 마시기 좋은 뭐 미지근한 차가 됐다면서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업종 순환매 장이라면서요. 기술주가 빠지고 경기 방어주 뭐 배당주들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경기 순환매 장이라면서요. 2분기 어닝 시즌 기대된다면서요. 한 개도 안 맞잖아요. 자, 전문가는 없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8.8% 하락. 인텔도 2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에 26% 하락했고 여기 추가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올해 수천 명 해고되고 배당 지급 중단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미쓰리 주둥이가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연착륙 타령하면서 개소리를 나불거리더니 지금은 한마디로 쪽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그 기사 내용을 갖다가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그쵸. 7월 달에 금리 인하했었어야죠. 물론 그것도 조금 늦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연준 특히 이 제롬 파월이 너무 쪼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미쓰리가 2024년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3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였다. 왜냐하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시간이 똑딱똑딱 갈수록 너무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어려운 숙제일수록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놓은 카드가 7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한번 탁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마냥 7월 달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게요 라는 거 하나만 들어도 좋아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결국 그 다음날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부딪히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쓰리 예상대로 연준이 경기 하강에 대응해 9월부터 연달아 B컷 그러니까 50bp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커졌습니다. 미쓰리가 정확하게 맞췄죠. 그냥 이 부분에서는 저는 겸손하지 않을래요. 왜냐하면 이런 시황을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시황을 전망하면서 방송을 하는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떻게 15분에서 20분 그냥 주둥이 나발나발 거리면서 대충 수다만 떨면서 방송을 끝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15분 20분을 위해서 온갖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넋두리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저는 계속 여러분 이거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요. 너무 인위적이고요. 악재 하나 터지면 수급 받아주기 어렵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싫다. 왜냐하면 결국 주식 방송은 올라갈 겁니다.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짓을 하지 않고 올라가는 장도 저거 가짜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과연 내가 주식 방송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제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어닝 시즌에 관련된 거 지금 순환매장 아닙니다. 올라오면 때립니다. 그리고 경기 연착륙 아니고요. 경기 부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8월달 주식시장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조심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원하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그것도 25bp가 아니라 50bp를 얻기 위해서 그냥 어찌 보면 한번 알아야 되는 몸살 같은 거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주사가 되는 거잖아요. 저같이 시황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런 분이랑 같이 좀 조인해가지고 같이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못 봤거든요. 뭐 모니터링도 솔직히 안 하지만 저처럼 여러분 뭐 9월달 50bp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를 좀 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저는 7월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을 텐데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다음에 기사가 나오잖아요. 자,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 23.39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VIX 지수가 12포인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지난주에는 살짝 움직였단 말이에요. 뉴욕 증시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요게 12에서 16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23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어떤 주식이 올라가기 전에 쭉 밑에서 오랫동안 정말 자로 찍 그면은 라인이 만들어질 것처럼 움직임 없이 계속 움직이다가 올라갈까 말까 요거 간 보기 위해서 살짝 한번 튕긴다. 그게 세력들이 간 보는 거다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게 지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VIX 지수 12포인트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살짝 튀었고 이제 경기 침체 이 얘기 나오면서 23.3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미쓰리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종목이 안 올라간다. 돈을 못 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방을 열어놨고 그리고 제가 매매하기 좋은 코스피 지수는 뭐 한 2,500 정도다라는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히 지수는 반등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상승이 아니라 반등입니다.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다가 이제 또 아니야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면 괜찮을 거야 하면서 막 반등을 할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훼손됐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실물경제 자산시장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9월 달에 금리 인하 50bp를 한다고 해도 이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할지언정 추세적으로 뭐 다시 3,000포인트 간다? 제가 올해 3,000포인트 못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800포인트 넘어가고 막 2,900포인트 갈 것 같으니까 미쓰리 틀렸네. 3,000포인트 가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3,000포인트가 여러분 쉽게 가는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뭐 여하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쉬고 있었던 세력들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주식시장이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얘네가 올릴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안 올리네. 왜 이러지? 근데 올리기에는 너무 이 시황 자체가 애매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시황이 이렇게 정해지면 이제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꼬리 이렇게 달고 하는 거 보니까 요거 봐라라는 약간 그 굉장히 그 가슴이 설레이는 기대감을 오랫동안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럼 제가 자주 언급하는 물갈이가 진행되죠. 이제 당장 월요일 주식시장에 이제 신용 매물 나오고 반대 매매 나오고 손절 물량 나오고 그래서 이제 툭툭툭 빠지다가 그런 물량이 정리되면
이제 종목들이 좀 가벼워질 겁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아마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완전히 멘붕이실 거예요. 지금 증권사 애널들 다 멘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냉정하고 이성적, 목개처럼 흔들림 없이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굉장히 종목 매매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하시는 분들 좀 애매해서 이거 언제 갈 거야, 이제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하반기는 종목들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도 매매에 좀 집중을 할 거고요.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충 이제 분위기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도 너무 충격에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 반등은 할 거예요. 단순히 그건 반등일 뿐이지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지금 상당히 애매한 장이고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반등을 할지언정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한다 해도 이 분위기는 바꾸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훼손돼서 당장 그럼 주식시장이 반등할 거고 반등하고 하락하는 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명 물갈이가 될 거고요. 물갈이 된 이후에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대감이라는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고 그거를 지키려고 너무 버텼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면 대한민국 코스피가 2,800포인트가 말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적정 코스피 밴드는요. 2,400에서 2,50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땡큐인 거죠. 그렇게만이라도 버텨주면 땡큐가 되는 거죠. 물론 자본 캐퍼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망가지긴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사실 저는 2,500도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정리를 하자면 저는 내일 8월의 두 번째 주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또 한 주를 또 주식시장을 디자인해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간곡한 메시지는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최근 이런 상황을 미쓰리가 잘 맞췄으니까 잘 대응하셨으면 나 미쓰리 덕분에 뭐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매하지 않았어. 나 미쓰리 방송 듣고 어느 정도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놨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좀 댓글로 좀 후기 같은 걸 남겨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8월 4일 일요일 날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 점검 같은 거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댓글에 제 이메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증, 나 댓글에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미쓰리한테 할 말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벤트 신청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돈다방 미쓰리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도 좋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금 시황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미쓰리 말대로 갈까 안 될까 이거에 너무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미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방송을 좀 잘해보려고 생각 중이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 많이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